비비크림입니다. 이게 파데랑 뭐가 달라? 비비는 재생, 슈라맥 선생님이 지켰던 그 철학, 이게 비비라고 할 수 있나? 얘는 비비가 아니고 그냥 파데인데? 얘를 바르고 잔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혜입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 되게 주목을 받았던 화장품 있죠? 바로 비비크림입니다. 아니 진짜 비비크림이 뭐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 나오는 비비크림이 회색 톤도 빠졌지, 호수도 여러 개가 됐지, 사용감도 너무 좋아졌지, 이게 파데랑 뭐가 다른 건지, 톤업 선크림이랑은 또 뭐가 달라진 건지 전혀 모르겠단 말이지. 실제로 성분을 봐도 비슷해요, 뼈대가. 그럼 뭘로 그것을 구분할 것이냐?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비, 그리고 파운데이션, 톤업 선크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비비는 재생, 회복, 이런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파데는 커버력, 지속력, 톤업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가 주기능과 부가기능이 막 왔다 갔다 믹스가 되면서 세 개의 화장품 카테고리가 되게 비슷해진 겁니다. 다시 비비로 돌아가서, 비비는 재생, 이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핵심 성분인 지방산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야 됩니다. 세라마이드 들어보셨죠? 세라마이드가 대표적인 피부 지질 성분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피부의 장벽을 회복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애들이야. 근데 이런 지방산이 어디에 많냐? 당연히 오일에 많겠지. 어떤 오일? 식물성 오일. 그 중에서도 뭐 대두, 옥수수, 뭐 홍화씨 등등등 다양한 씨드에서 나오는 그런 천연 오일들이 피부에 되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분석한 진짜 재생 목적 비비에는 이런 식물성 오일을 되게 잘 처방해놨더라고. 목적이 재생이었으니까. 근데 엄청난 단점이 있어. 이런 식물성 오일 다 좋은데 사용감이 최악입니다. 끈적하고 번들거리고 피부 위에서 겉돌고, 그래서 도무지 이 커버력과 지속력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금방 산화가 되니까 말 그대로 다크닝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리는 거지. 이런 거를 극복을 하려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런 식물성 오일들을 이제 합성 오일로 대체를 한 거죠. 실리콘 오일, 그리고 뭐 합성 에스터 오일 같은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나온 게 요즘 비비크림이다. 그래서 요즘 비비크림은 파데랑 다를 바 없어요. 성분을 보면은 정말 피부에 잘 붙고 지속력도 좋고 맨들맨들하고 가볍고. 근데 과연 재생이라는 목적은 잊어버린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진짜 재생 목적 독일 할머니 비비 4개와 우리는 재생하는 비비예요 라고 하는 한국 비비 7개를 동시에 리뷰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저도 정말 신기했거든요. 저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제품들은 4개의 독일 원조 할머니 비비크림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닥터 슈라맥. 자, 비비크림의 오리진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 이 닥터 슈라맥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이 문제성 피부를 위해서 이 자외선 차단도 하고 재생도 하고 회복도 하라, 그리고 약간 커버력도 부여하는 그런 비비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닥터 슈라맥 비비가 아직까지도 정말 원조 비비크림이라고 온갖 군데서 팔고 있더라고. 첫 번째 닥터 슈라맥입니다. 립밤만한 사이즈 15ml가 29,000원이에요. 원래 컬러는 클래식 하나였는데 한국 니즈에 맞게 여러 가지 컬러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라이트 컬러를 샘플로 받아서 발라봤는데 차라리 오리지널이 나은 것 같아. 자, 일단 무기자차 성분 2개가 보이죠? 근데 SPF가 안 적힌 걸로 봐서는 독일 본사에서 따로 체크 안 한 것 같고, 유성 성분이 6개, 천연 오일이 6개 들어가 있고, 판테놀, 비사보롤, 알란토인 같은 항염 진정 성분,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걸로 항산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페녹시 에탄올과 같은 방부 보조제. 컬러는 꽤 많이 어둡습니다. 제 팔보다 어둡죠? 23호보다 좀 어두운 느낌? 근데 이게 파데였으면 좀 문제인데 실제로 비비크림이기 때문에 투명도가 있어. 그래서 얼굴에 올리면 진짜 막 얼굴이 막 토인처럼 23호가 되진 않아요. 잡티들과 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무난한 그런 피부톤을 만드는 느낌?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피부과 시술을 하면은 푸른 멍, 붉은기, 뭐 누런 멍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데 그거를 하얀 걸로 커버하려면 사실은 더 어색해지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23호 같은 자연스러운 톤으로 커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의외로 괜찮죠. 제형은 뒤에 나올 친구들에 비해 월등히 깔끔합니다. 독일 비비치고는 꽤 담백한 제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감이나 마무리감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좋았던 편, 기름지지도 매트하지도 않은 담백함. 다음은 두 번째 원조 할머니 독일 비비크림 알렉스 로얄입니다. 15ml 4만 원대예요. 겁나 비싸지? 립밤만 해.
슈라맥보다 좀 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산이 식물성 오일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돌콩, 아몬드, 밀베아, 옥수수, 아르간, 해바라기, 올리브, 호호바, 거기에 세라마이드까지. 그 외 나머지 성분들은 동일합니다. 제형은 확실히 슈라맥보다 리치해요. 슈라맥이 좀 담백했다면 얘는 바를 때도 좀 더 부드러우면서 마무리감도 더 촉촉하고 무겁습니다. 스와치에서도 보면은 슈라맥의 갈색기가 좀 빠진 상태로 좀 더 밝죠. 얼굴에서도 붉은기를 좀 잘 커버해주는 느낌입니다. 근데 6시간 후에 마무리감을 봤을 때는 확실히 기름기가 올라오는 느낌.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방산을 많이 넣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나오는 제품들 중에 바르고 자도 되는 비비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무기자차 성분을 포함해서 저 수많은 오일, 탈크도 들어있고 산화철, 색소 내려고 그런 것도 들어있고 그런 게 다 이제 막의 역할을 해서 낮에는 자외선이나 이런 밖에서의 오염 같은 거에서 피부를 보호하지만 밤에까지 그걸 바르고 있다는 거는 피부에서 나가야 될 것들이 못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공이랑 피지 배출을 막게 되는 거고 이게 과연 피부에 좋을까? 우리가 클렌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피부에 묻은 노폐물이나 피지 같은 거를 잘 또 순환을 시켜줘야 그 다음 게 올라오고 피부 사이클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얘를 바르고 잔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에스테틱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비비인 것 같아요. 샵벨르의 앱솔루트 비비 30ml에 무려 9만 원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진짜 쬐끔해서 뭔가 톰포드보다 더 비싼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면서 독일 본사 쪽으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독일 유럽 쪽에서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고 약간 아름아름 유통되는 브랜드 같더라고. 그리고 홍보하기로는 뭐 80년 넘은 브랜드라고 하는데 독일 현지 법인 설립일은 2007년으로 뜨던데? 중요한 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볼게요. 자, 성분 구성은 앞에 나온 두 가지랑 또 거의 비슷하죠. 6개가 넘는 천연 오일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차 성분, 재생 성분, 그리고 방부제 구성과 향료까지 슈라맥이나 알렉스랑 거의 비슷해요. 제형 면에서는 조금 더 무겁고 두께감이 느껴집니다. 커버력을 좀 올리려는 시도 같은데 저는 이 독일 비비크림에서 커버력을 올릴 바에는 그냥 파운데이션 컨실러를 좀 섞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피부 위에서 느껴지는 무게로 봤을 때는 슈라맥, 알렉스, 샵벨루 순으로 무거워요. 근데 확실히 커버력도 그만큼 올라가서 코 옆에 붉은기 같은 게 잘 커버된 게 보이죠? 다만 지속력 면에서 이 두께감이 좀 마이너스인 것 같아. 얘는 섞어 바르는 비비크림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좀 세고 마찬가지로 얘도 몇 개를 보니까 뭐 바르고 자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차 성분이랑 색소 성분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은 좀 웃겨. 한국인이 기획을 하고 독일 컨셉으로 독일 제조한 알렉산더 킴스코라는 브랜드의 허벌 B&B 크림 39,00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일단 식물성 오일 4종이 들어가 있고 무기자차 판테놀 구성 똑같죠? 근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그런 시어버터나 비즈왁스는 빼고 이제 실키한 에스터 오일을 좀 집어넣었어요. 약간 섞은 거야. 그래서 바르는 느낌이 확 좋아집니다. 수분 찹찹한 톤업 크림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특 성분이죠. 마데카식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버력은 첫 발색엔 좀 약하지만 다른 세 개에 비해 확실히 다른 점은 레이어링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에스터 합성 오일의 진짜 좋은 점인 거죠. 천연 오일이 들어간 거는 이게 위에다가 올렸을 때 밑에 게 막 미끄러져서 지워져 버린단 말이야. 이 알킨 비비는 상대적으로 이게 좀 잘 쌓여서 커버력을 좀 만들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색깔도 앞에 나왔던 애들보다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죠. 근데 향이 좀 강해서 개인적으로 불호긴 하지만 확실히 한국 감성 한 스푼 들어가니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샵벨르 알킨 비교해보면 여기가 많이 떴네. 확실히 이쪽이 좀 더 기름지긴 하네. 너무 근데 오랜 시간을 있어가지고 거의 없어졌어. 날라갔어. 지속력은 둘 다 거의 없어. 이렇게 해서 4개의 독일 컨셉 비비를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국산 K-뷰티 비비크림 볼 겁니다. 특히 비비의 재생, 그 에스테틱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브랜드들을 좀 골라봤고요. 7개 준비했는데 말 그대로 비비의 진화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한번 볼게요. 아니 이거를 어쩌다 찾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그 바르고 자도 되는 비비크림에 너무 꽂혀갖고 그거 검색하다가 얘가 나왔어. 얘도 바르고 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젤쿠어의 비비크림 15ml 27,600원입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뭐 약초 필링 이런 것들이 슈라맥이랑 컨셉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자, 성분 볼게요. 무기자차에 천연 오일은 호호바 보이고요. 비즈왁스 시어버터도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터 오일이 들어가서 섞였네요. 재생력과 사용감 둘 다 좀 노려보겠다는 시도 같은데 알킴이랑 비슷하게 한국형 기능성 드디어 보인다. 아데노신. 이거 들어가면 기능성 화장품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데노신 들어가 있고 항염 성분이랑 방부제, 보조제, 향료는 또 독일이랑 비슷해. 컬러는 되게 커버력 있게 발리는 듯합니다. 사용감이 확실히 독일 애들보단 좋고요. 상대적으로 매트한 마무리감이 레이어링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는데 문제는 컬러가 되게 애매한 회색이야. 팔발색을 보시면 발랐을 때는 밝은 듯한데 바로 다크닝이 오더라고요. 한 24, 5호 정도로 가는 것 같아. 컬러를 포기하고 재생력에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재생력을 포기하고 컬러와 빌드업을 한 그 제형에 집중을 할 거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확실히 독일 제품들에 비해서 좀 느끼하고 겉도는 느낌은 잡았는데 컬러 면에서 좀 아쉽죠. 다음은 쿠팡에서 이제 서핑하다가 발견한 브랜드인데 31에입니다. 진짜 이 본품 통 디자인이 약간 너무 충격적이었어. 뭐랄까 약간 흑염소 건기식 같은 느낌? 아 이거 9만 원 주고 샀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을 하는데 막상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또 샘플을 팔더라고. 그래서 샘플을 아주 싸게 사왔습니다. 좋으면 사려고요. 성분 볼게요. 무기자차에서 이제 유무기자차로 변했어. 그러니까 자외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카다미아, 호호바, 올리브 등 천연 오일의 레시피가 보입니다. 국산치고는 재생 컨셉을 잘 지킨 것 같아서 4점 드렸고요. 그리고 제형 잡으려고 실리콘 에스터 오일도 넣고 방부제도 또 한국식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랑 젤쿠어랑은 또 다르게. 그리고 미백고시 기능성 성분 아데노신, 알부틴 들어갔고요. 기본 장벽 보호에 병풀, 알로에, 펩타이드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은 그런 비비입니다. 제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커버력이 앞에 친구들보다 급 좋아진 모습이 보이죠? 광택도 되게 잘 올라와서 이거 겨울에 쓰기 좋겠다 생각 들었어요. 석발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치고 괜찮은 제형인데 다음 제품 어떤지 기대가 됩니다. 이쪽이 젤코어, 이쪽이 3일에. 확실히 여기가 뭔가 남아있지. 보송보송하게 남아있고 여기는 완전 쌩얼 같아. 약간 커버력이랑 파데로서의 약간 가치는 이쪽이지 않을까, 지속력이랑. 다음은 셀29라는 브랜드의 비비크림이에요. 가격대가 꽤 있는 더마 제품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 한국형 비비크림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성분 뼈대도 구성도 사용감도 매우 다릅니다. 자, 성분표. 유무기자차 성분에 해바라기, 시어버터, 비즈왁스 들어가 있지만 사용감 좋은 실리콘 에스터 오일도 적절히 사용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갔네, 한국인에. 그리고 병풀이 미친 듯이 들어가 있어. 한국이 좋아하는 시카. 이 병풀에 4대 마커가 다 들어갔고 판테놀, 알란토인은 뭐 독일에서부터 있는 그 회복이지. 그러니까 장벽 재생 컨셉을 모두 완벽하게 지킨 제품이에요. 컨셉이 되게 확실해요. 이게 바를 때 물방울이 터지는 듯한 그런 발림성이 느껴지고요. 컬러도 갑자기 다른 색의 컬러가 됐죠. 이 맑은 톤은 무엇인가? 맑고 화사하고 획기도 빼버리고 이제 완벽하게 진화한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사실 아예 다른 세대의 비비크림이라서 앞에 친구들과는 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제품들이랑 따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셀29, 이쪽이 3일에. 3일에보다 셀29가 훨씬 더 표현력이 좋은 것 같고 근데 약간 여기 건조하게 올라오긴 하네요. 이쪽은 뭐 그런 건 없고 대신에 커버력은 약하고 3일에가 좀 더 비비 같긴 하지. 여기가 피부도 되게 촉촉하고 편하고. 다음은 트로이 아르케라는 재미난 이름의 브랜드입니다. 역시나 더마 재생 컨셉으로 이름마저 에스테틱 비비예요. 얘는 유무기자차 성분이 6개나 들어가 있어요. UV 실드에 되게 신경 쓴 제품이죠. 그리고 식물 오일은 바바수씨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단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감 좋게 하는 실리콘 에스터 오일 잔뜩 들어가 있고 실제로 발라보면 얘는 그냥 파데 같아요. 뭐 다양한 추출물이 들어가 있긴 한데 딱히 목적이 재생이랑 장벽 회복용 성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스킨케어력이 좀 약해 보입니다. 이게 비비라고 할 수 있나? 얘는 비비가 아니고 그냥 파데인데? 톤업 크림인데? 얘는 자외선 차단을 굉장히 신경 쓴 파데 같아요.
이것도 바르고 자라는 걸 봤는데 얘 바르고 자라는 건 이제 파데 바르고 자라는 거랑 똑같고요. 컬러감은 셀 29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휜기가 없는 차분한 옐로우 베이스 톤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난 피부의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얘는 비비가 아니에요. 이제 점점 파데와 가까워지고 있죠. BQ셀이라는 브랜드의 진정 비비크림이고요. 이제부터는 식물성 유성 성분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슈라맥 선생님이 지켰던 그 철학, 지질 케어에서 아예 떨어져 나왔어요. 그냥 사용감이 안 좋기 때문에 다 버리고 그냥 합성 에스터 오일로 다 대체를 한 거야. 자차 성분은 이제 무기자차 위주로 되어 있긴 한데 컨셉은 일단 다양한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엄청난 추출물 리스트가 보이죠. 대부분 좀 약한 항산화 진정 성분이긴 한데 판테놀, 알란토인, 마데카가 없어? 판테놀, 알란토인, 마데카가 없다는 거는 이건 재생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앞선 독일군들과 비교를 해보면 얼굴 화사해지는 게 넘사벽이죠. 제형부터 발림성, 그리고 살짝 보송한 마무리감의 지속력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유행하는 비비를 리뷰하려다가 멈춘 게 이게 파데랑 뭐가 달라? 그리고 톤업 선크림도 보다 보니까 이게 비비랑 뭐가 달라? 그럼 비비랑 파데랑 톤업 선크림 한 대 묶어서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너무 많아.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좀 구분을 해보려고. 비비의 근간이 뭔가 생각해 보려고. 자, 이제 6번째. 이제는 파운데이션 리뷰가 된 듯한 다음 제품. 파우라는 브랜드의 비비예요. 패키지가 약간 20년 전 감성인 것 같습니다. 성분을 보면은 망고씨 버터 비즈왁스가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 친구도 합성 오일 중심의 파데형 구조예요. 유무기자차 성분도 4개나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SPF 좋고요. 스킨케어 성분은 병풀, 알부틴, 판테놀, 비사보롤 등등등 보입니다. 바르는 게 되게 재밌긴 한데 퍼프가 이렇게 얼굴에 두드릴 정도로 물렁하지 않아서 그냥 손으로 바릅니다. 아쉬운 건 컬러가 요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비비 특유의 획기를 일부러 좀 카피를 하면서 톤 다운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커버력이 생각 이상으로 좋고 레이어링이 정말 잘 돼서 역대급으로 커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비비 획기를 가진 파데라고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병풀 같은 건 덤으로 얹은 거. 마지막은 에클라두라는 브랜드의 레제네 비비크림입니다. 역시나 재생 컨셉의 에스테틱 브랜드 같은데 용량이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식물성 오일 싹 걷어냈습니다. 독일식 뼈대는 부숴버리고 이 산뜻하고 사용감이 좋은 합성 오일 위주의 그런 한국 비비크림 요즘 스타일 MG로 뼈대를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자차 성분이 4MBC가 들어가 있네. 요거 거의 안 쓰는 건데 왜 썼지? 스킨케어 성분은 알부틴, 판테놀, 세라마이드, 병풀. 요거는 사실 지금 나왔던 비비크림에 다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재생 피부 장벽 컨셉을 지킨 거죠. 컬러는 굉장히 밝은 옐로우 베이스예요. 컬러가 화사해서 그런지 확실히 파우에 비해서는 요새 스타일 낯빛이 보이죠? 발리는 느낌은 셀 29처럼 거의 수분감 가득한 톤업 선크림 같은 느낌입니다. 되게 익숙한 제형이에요. 생각해보면 앞에 나온 독일 애들은 나도 거의 안 써본 제형이라서 와, 이런 제형도 있어? 라고 되게 신기하게 발랐었거든? 근데 뒤로 올수록 아, 요새 나오는 톤업 선크림, 아, 요새 나오는 파데 이런 제형이라서 되게 지금 익숙한 것 같아요. 마무리감은 셀 29에 비해서 좀 매트하고요. 그래서 겨울에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발 비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이쪽이 트로이고 에클라두. 에클라두가 좀 더 건조한 것 같아. 트로이가 조금 더 덜 건조한데 이런 데도 좀 떴고 약간 볼에 땡김이 조금 더 에클라두가 있는 것 같아. 글쎄, 나는 저 4MBC 성분부터 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팔려면은 자외선 차단 성분인데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거의 안 써서 이제 한국에서도 안 쓰게 하려고 하는 성분입니다. 마무리 볼게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조금 비비의 이 본질을 찾는 그 연구 목적의 영상이라서 와,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냥 그 카테고리에서 사용감 좋은 거 하나씩은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독일 원조 할머니 비비크림에서 가장 괜찮은 게 뭐였냐? 가장 피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제형을 쓰는 게 그 목적에 맞지 않나? 알렉스 로얄 비비크림이고요. 가격대가 제일 세지만 지질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재생의 목적에 가장 가까운 비비인 것 같아요. 피부에 어떤 수분감을 가둬주면서 어느 정도 붉은기도 좀 커버 가능하고 피부과 아토피 이런 것 때문에 좀 건강하게 피부를 파데프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로얄 비비크림이 독일 원조 할머니 비비크림 맛집이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한 스푼 비비크림 중에 뭐가 좋았냐? 3일의 리커버리 밤. 요게 이제 샘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요걸 먼저 사서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 본품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본품은 9만 원이거든요. 석발 비비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요즘 파데랑 비비를 섞는 이유가 그 비비의 리치함은 가져가면서 파데의 커버력, 지속력을 섞으려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독일의 그 케어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치함도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 좋아하는 파데나 컨실러를 한 스푼 덜어서 피부에 올린다면 정말 촉촉하고 겨울에 알맞는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스푼 비비크림 중에서는 얘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파데와 거의 분간이 쉽지 않은 그 비비크림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골라보자면 셀29의 리패시브 블레미쉬 밤입니다. 한국 스타일. 재생, 피부 장벽 회복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성분들을 가득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재생 비비로 적합한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바르기도 좀 쉬웠고 마무리감도 굉장히 가볍고 편안했고 용량 조금 비싸긴 한데 사용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비의 본질을 탐구하는 영상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본격 요즘 유행하는 비비들을 리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비비크림 있잖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구매해서 다음 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